네, 또 질문이 가장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받는 게 아니라 이제 2개 받았을 때의 이제 여러 가지 세제 문제점들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1+1은 어떤 사람들이 받냐 하면은 네, 첫 번째는 감정평가액, 종전부동산의 감정가액이 분양가보다 큰 거죠. 그 다음에 종전부동산의 주거 전용 면적이 새 아파트 전용 면적보다 큰 거예요. 2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1+1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서는 세 채까지도 가능한가 봐요. 그걸 어디다 정해놨어요? 도정법에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정관에 따라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게 이제 세제상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1+1을 받으면 당연히 투자 목적에서는 유리하겠죠. 1+1만 하나만 받고 나머지를 청산금으로 돌려받아 버리면 현금 청산 금액 자체는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권리가를 만들기 위한 감정평가액인데 그러다 보니까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가 반영되지 않은 권리가가 산정돼서 청산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청산보다는 불리하겠죠. 불리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투자 목적으로 보면은 1+1을 다 받는 것이 유리한데 세제 측면하고 비교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분양 받은 건 요거는 하나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요거 작은 거, 요 작은 거는 기본적으로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죠. 지금 보니까 바로 25평짜리 5구로 분양을 주로 많이 하시던데 60제곱미터짜리 작은 거는 요거는 전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어떻게 걸려 있어요?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간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 증여 아무것도 못하고 다만 이제 상속, 불행한 경우 상속이니까 상속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 관리처분 계획이 떨어지고 준공이 떨어지면 여기가 이제 준공일이죠. 준공 떨어지고 이전고시 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거는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1+1을 매도를 할 때 여기서 매도를 하려면 여기서 매도를 했을 때는 두 채를 동시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두 개를 다 동시에 매도를 해야 돼요. 구분 등기가 안 돼요, 여기에. 여기까지 이전고시하고 등기를 여기까지 이 기간 중에는 만약에 매매가 된다면 두 개를 동시에 넘겨야 된다. 자, 근데 이 준공이 난 이후로는 아마 매각이 안 될 거고 관리처분 떨어지고 조합원 입주권을 2개 받았을 때 전매가 가능한 것이 뭐죠? 아마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1회 하나여 전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요때는 이제 팔면은 하나만 파는 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파는 건 안 되고 팔려면 둘 다 팔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40평짜리하고 25평짜리하고 2개를 받았는데 2살에 받았어요. 갑과 을이. AB라고 하죠. AB. 여기도 AB. 공동으로 이거를 2개를 갖고 있을 때에 과연 그러면 2개를 공동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지분 정리를 해? 40평은 A가 갖고 25평짜리는 B가 갖고 이렇게 지분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지분 정리하면 각각 한 채를 갖게 되는 거죠. 각각 한 개채를 갖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갖는 방법은 교환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유물 분할로 가져가는 것은 양도 해당되지 않아요. 양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에 따른 방법은 양도로 안 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지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공유물 분할의 소유 지분에 보다 달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상으로 갔으면 증여고 대가를 받았으면 유상양도로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조합원 입주권이 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50대 50으로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럼 반반이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2채가 됐는데 여기 등기 나고 난 다음부터 40평짜리는 A가 갖고 25평짜리는 B가 가졌다면 A, B가 가졌다면 요게 가치가 5대5는 아니잖아요. 50%는 아니잖아요. 가치 변동이 생겼죠. 그거는 금액을 가치를 더 가진 사람이 가치를 덜 가진 사람한테 증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지분을 매수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든 양도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만약에 여기서 증여를 할 때는 2채를 받을 걸 예상을 해서
여기에 만약에 40대 25다. 근데 이게 나중에 분양가가 보니까 여기에 70%고 여기에 30%더라. 그러면 증여할 때 25 가져갈 사람한테 30%만 보내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이놈을 나중에 25평짜리 가져가면 이 가치 비율대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비율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1+1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평수가 다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40평하고 25평이 있어. 그럼 40평을 취득하는 사람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투자 금액을 여기는 70%를 하고 25평 가진 사람은 30%를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 합의를 본 거죠. 나는 70% 투자해서 40평짜리 갖겠다. 나는 30% 투자해서 25평짜리 갖겠다 하고 합의를 보고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 시점에서 지분이 특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공유를 분할 시점에서 가격 변동이 생겼다 하더라도 요거는 양도나 증여 이슈가 없다고 보여져요. 왜? 투자 시점에서 지분율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냥 공유를 분할 시점에서 가치 갖고 판단할 것이냐, 투자 시점에서 판단할 것이냐. 예, 요거는 아직까지는 유권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여기서 투기하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큰 평수는 70% 투자하기로 하고 작은 평수는 30% 투자하기로 합의를 봤다면 그거는 가치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합의 본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각각의 지분대로 공유를 분할이 됐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법상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법상 유의사항은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물 분할은 이슈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유한 지분대로 나누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50대 50으로 만약에 보유했는데 25평짜리 갖고 있었으면 그 똑같은 평형이니까 가격대가 차이가 없겠죠. 그때는 공유물 분할이라 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평형이 다르게 됐다면 최초 지분 보유자 상태에서 가치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가치 변동이 일어난 만큼 증여를 보거나 양도를 봐야 된다고 했죠. 자, 문제는 공유물 분할 시기예요, 시기. 자, 이전 고시가 나고 그다음에 여기가 등기가 떨어진 다음에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는데 작은 추가로 하나 더 받은 입주권은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는 전매 제한이 걸려서 못 온다고 돼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문제는 공유물 분할이 지금 권리의 변동이 있다고 볼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러면 매매나 증여는 소유권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걸 내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등기 직후인 여기서 해도 전매 금지 위반이 안 됐다는 이론도 있고요. 견해도 있고 그것도 똑같이 권리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3년을 안 지켰으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이렇게 된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유권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다수설은 어쨌든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유물 분할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 사견은 등기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공유물 분할한 것은 권리의 변동이 생겼다고 보지 않고 특정된 부동산을 각각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는 법무사님들이 등기 절차가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유물 분할을 안 해보신 법무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를 해보신 법무사님들하고 일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필요경비 계산이 문제예요. 필요경비 계산이. 아까 보신 것처럼 A는 40평짜리, B는 25평짜리 갔는데 보신 것처럼 권리가가 분양가보다 둘 다 높아버리면 이게 다 권리가로 필요경비를 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권리가가 분양가보다 작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에다가 권리가를 먼저 써먹고 B는 권리가 플러스 분양가를 갖다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추가 분담금을 낸 걸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권리가를 써먹느냐 분양가를 추가 분담금을 갖다가 필요경비를 써먹느냐에 따른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필요경비는 똑같이 들어가지만 취득 시기가 권리가를 쓰는 것은 종전부동산이 되잖아요. 종전부동산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A에다 먼저 쓰고 B에다 먼저 쓸 것이냐, B에다 먼저 쓸 것이냐, B에다 먼저 쓸 것이냐 다르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국세청에 현재 나온 유권 해석은
관리처분 내역서대로 필요금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관리처분 내역서가 A에다가 권리가를 쓰고 B는 권리가 플러스 추가 분담금을 썼을 경우에 그러면 그 관리처분 내역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관리처분 내역서에 이거를 어떤 거로 쓰라고 안 나와 있는 조합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글쎄요,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세무사님들이 일선에서 보는 거는 A, B 부동산의 분양가액 비율대로 안분계산을 보통 합니다. 안분계산해서 분양가의 안분계산하는 것이 서로 합리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관리처분 내역서에 계산 내역이 안 나오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 가지고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추징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필요금비 계산은.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비과세 특례 규정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 특례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을 갖고 있다가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떨어지고 입주권으로 변했으면은 입주권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자, 비과세를 해주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 비과세하는 것하고 입주권 비과세는 특례가 차이가 있죠. 주택은 전체 양도 차익에서 전체 양도 차익에 장특공제가 되죠. 장특공제가 되는데 입주권은 어떻습니까?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즉 권리가 마이너스 취득가 여기서 발생한 양도 차익만 장특공제가 되고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특공제가 배제되죠. 종전주택에서 발생한 것만 된다. 종전주택 양도 차익만 장특공제가 된다. 그래서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 따라서 비과세가 차이가 많이 나고 두 번째는 입주권 비과세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액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를 해야만 비과세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은 특례 규정이 여러 개가 적용될 수 있잖아요. 일시적 1세대 주택도 되고 상속주택도 되고 동거복용 합가도 되고 혼인합가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은 유일하게 뭐만 돼요? 조합원 입주권을 1주택을 갖고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됐을 때는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즉 일시적 1세대 주택처럼 일시적으로 3년 안에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만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요거는 입주권을 하나 받았을 때는 되는데 1 플러스 1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요거를 아까 원은 따로 못 판다고 그랬죠. 이전고시 나고 그다음에 등기 이전 되고 그리고 3년 지나서 공유를 분할하거나 매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은 여기서 양도가 이루어지면은 동시 양도잖아요. 동시 양도가 이루어지니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양도됐다고 보고 선택적이죠. 선택을 해서 먼저 양도하는 것을 과세, 다음 거를 비과세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먼저 양도했다고 보고 25평짜리 아까 사례처럼 40평짜리가 뒤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비과세 받은 방법. 그래서 둘 다 비과세는 안 된다. 둘 중 하나만 비과세 된다. 그래서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은 둘 다는 안 되고 하나만 된다. 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뭐죠? 재개발, 재건축 공사 기간 중에 살집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취득을 해서 대체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준공이 떨어지고 3년 안에 내가 이 대체 주택을 양도를 하면 이 1년 거주하고 대체 주택으로 취득한 이 집도 비과세를 해주도록 만든 규정이 대체 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 플러스 1을 입주권을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두 가지 혜택을 다 못 받으니까 입주권 비과세 특례 중에서 하나가 배제돼 버리고 지금 공사 기간 중에 하나 주택을 더 취득을 했을 때 비과세를 또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비과세를 못 받아서 세제상 불이익을 보는 것하고 입주권 하나를 더 취득을 해가지고 요게 가치 상승이 오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 이제 사무실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니까요. 오히려 사실은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를 받은 분이 오히려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금 절세되는 것과 비과세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작은 규모 그러니까 5구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취득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상승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발생한 양도 소득세를 보시고
근데 문제는 먼저 그걸 항상 먼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은 거고 지금 다주택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면은 다주택자 중과세까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부세가 그걸 포함해 3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또 중과세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채를 소유해서 3년 동안 만약에 공유물 분할도 안 되고 매각도 못 한다고 그러면 보유세도 또 불이익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비과세 두 군데에서 다 못 보는 것. 그 다음에 먼저 팔았을 때 다주택자가 중과세 되는 경우 만약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집을 또 갖고 있다면 종부세가 중과세 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1+1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합은 1+1을 분양을 해줬더니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관리처분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관리처분 변경 처분을 한 조합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1+1에 대해서는 무조건 투자만 보지 마시고 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